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일성 생일이라고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일을 슬슬 시작합니다. 남한의 정치 지형도 북한에 매우 유리한 행태로 황금 분할이 되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황금 분할이죠. 자, 이번에 이 선거가 대한민국 정치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줬는지를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수 정권이 지금 이명박 박근혜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염증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 언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이 정치 지형을 바꾸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새누리당 수도권 성적이 충격적이다. 12년 전 탄핵 때보다 더 처참하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번에 122석 중에서 35석 28.6%에 불과한데요. 탄핵 때는 한나라당이 천막장사 쳐서 97석 중에 40석 41.2%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긴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혹독한 심판의 이익을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가져갔습니다. 이 두 당이 한 당은 1당이 되고 한 당은 다 망해가다가 38석을 가지고 정당 득표에서 2등을 하고, 이런 부분에는 결국은 이 유권자들 중에서 온건 보수나 중도층의 지지율들이 대거 이동해 갔다는 겁니다. 이쪽으로요. 자, 한 달 전 3월달 중순까지만 해도 38%를 유지하던 새누리당 지지율이 4월 5일 6일 여론조사에서는 28%까지 떨어지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중도층들이 한국에는 통상적으로 한 40% 정도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지지 정당을 바꾸기도 하고 또 투표도 포기하기도 하는 이런 류의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새누리당을 지지를 했던 부류가 이번에는 야권 지지로 돌아서서 정권 심판에 힘을 실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5060 세대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정권 심판론이 상승했다. 그리고 수도권 및 40대 중간층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이 상당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들 중도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자, 여론조사상 국민의 60%가 경제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이 안보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슈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제가 새누리당 대표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문제, 혈볕 정책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해달라. 이번에 선거에 지면 국민이 그걸 반대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도 시원찮으면서 안보를 가지고 정면 승부수도 던지지 못하고 기껏해야 탈북자나 몇 명 데리고 와서 그걸 선거 직전에 기사화했다라는 의혹만 샀습니다. 자, 새누리당이요, 즉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걸까요? 안 그러면 언론사의 홍보 마케터 전문가를 데려다가 한마디로 선거도 정치공학이라서 테크니시언으로 홍보만 잘하면, PR만 잘하면 될 거라고 보고 그 난리를 치르고 무성히 옥새를 들고 나르샤라는 광고를 찍었을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면 SNS 상으로 크게 야당을 지지하자라는 이런 흐름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백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 현재 여론상에 잘 포착이 되지 않는 유선천하로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 인물들이 완전히 집단적으로 심판투표에 참가했다. 이런 거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구에서도요.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은 19대에 비해서 13.42%나 떨어져서 53% 되고요. 더민주는 비슷했지만 국민의당의 17%가 추가되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에다가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조그만한 야당들까지 다 보태면 이게 대선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산에서는 대선이라면 야권이 이겼고 또 대구에서도 거의 과거에 대구에서 야권이 득표는 15% 미만일 건데요. 이번에는 45%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 하면 결국 이 중도 진영이 이반하고 또 영남에서도 이렇게 많이 등을 돌리는 행태가 나온다면 과연 앞으로 보수 진영은 어떤 전략으로 총선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총선은 끝났고 남은 것이 내년 대선인데요. 과연 영남에서 텃밭이 이렇게 뚫혀버리고 과거의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지역주의가 호남은 아직도 물론 이번에 호남은 전남북에서 한석씩 새누리당이 당선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이 득표율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공고합니다. 근데 영남은 이 중도층이나 온건 보수층이 등을 대부분 돌려버리는 행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어떻게 대선에 이길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핵심 지지자들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선거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의문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무성이가 개판을 쳐서 친박 친이가 싸워서 옥새를 들고 나른다라고 해서 유승민 하나를 제대로 못 잡아서 이 모든 일이 생겼다. 살생부 때문에, 녹취 때문에 생겼다. 집안 싸움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생겼다. 그것도 주요 원인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다만 모든 문제를 전가하면서 정권과 여당이 다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너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 그러냐요? 야권 분열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 잘해와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국민들은요,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고 정권을, 여당을 심판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야권 분열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야권이 분열됐지만은 야권의 지지율은 훨씬 커져 버렸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훨씬 능가해져 버렸습니다. 합계가요. 그러면 야권이 분열되어서 오히려 다양한 메뉴와 선택을 가지고 야당의 파이가 커져서 여당의 몫을 쪼그라들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뭐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었느냐? 경제나 민생의 부분에서 제대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바가 아닌 그런 중도층 무당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지요. 자, 잘하든 못하든 열렬한 야당의 지지자나 열렬한 여당의 지지자들은 무조건 찍습니다. 이 사람들은 투표를 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는 40%쯤 되는 중도파나 무당파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를 찍는데 그 이해관계의 핵심은 경제라는 겁니다. 경제가 개판인데 우리가 무조건 대놓고 찍어주지는 못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분석하지 않고요. 그냥 싸움질 때문에 졌다. 다음에는 싸우지만 않으면 이기겠다 생각하면 대선 가서 또 집니다. 안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까? 과거에요. 여야당들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렇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집구석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욕을 이렇게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는 쪽 나왔고요. 싸워도 이기는 쪽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마음은 편하겠지만은 원래부터 이기기 어려운 선거를 더 크게 졌다. 안 싸웠으면 조금 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 와중에 이렇게 져버리려고 작정을 한 김무성 대표나 이한구, 최경환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제일 크게 있다라는 부분은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청와대가 만약에 김무성 대표한테 부당하게 상향식 공천을 무너뜨리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하면 김은 그때 싸웠어야죠. 그때는 안 싸우고 나중에 어떻게 싸웠습니까? 살생부라고 흘리고 나중에 옥새 들고 나르고 이런 방법으로 싸워서 오히려 싸우고도 자기가 이긴 것 같았지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왜 이번 선거를 졌는가를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 대선에서 보수 진영에는 희망이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냥 여론은 괜찮았는데 막판에 싸우는 바람에 졌다 이렇게 정리하면요. 대선 가서 또 집니다.